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엄청 아픈데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이거를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를 모셔봐야겠죠. 정형외과 전문의 고태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픈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거든요. 네. 이걸 체크해야 된다면서요? 몸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 오는 때가 있죠. 와, 이거 다 내 사연인 것 같아요. 병의 초기 증상들이 이게 건강에 적신호거든요. 요게 이제 진행하게 되면 안구 건조증도 올 수 있고 이명이 오거나 두통, 현기증, 고혈압, 저혈압, 위궤양, 변비, 설사, 성기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요게 바로 자율신경계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율신경 관리만 잘하면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긋지긋한 증상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불면증은 잠 못 자는 거잖아요. 소화불량은 여기고 안구 건조증은 여기고 두통, 다한증 너무 부위가 발생하는 부위가 제각각이에요. 네네. 관여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림처럼 뇌신경 일부가 척추를 따라서 몸을 들어가거든요.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얘가 좌지우지해요.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건 어떻게 제가 알 수가 있을까요? 잠을 편히 못 잔다든지 소화불량이 온다든가 네.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좀 생겼구나 하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나의 일상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되죠? 간단한 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양쪽 손목하고 왼쪽 발목에 전극을 대고 네. 이 심장 박동수의 변이도를 체크하는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3분 정도면 끝납니다. 3분 정도? 네. 3분 정도면 너무 금방 끝나네요. 네. 근데 이렇게 검사하면 어떻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의 기능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그 활성도를 알 수가 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봐야겠다. 빨간색이 교감신경이고 파란색이 부교감신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양쪽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교감신경은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이 어떤 몸의 신체에 위험한 증상이나 상황에 대처했을 때 네. 그걸 이겨내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아드레날린, 그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올라갑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올라가니까 호흡이 빨라져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압 올라가고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네. 탄수화물 대사도 올려주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감신경은 완전 그 반대인가요? 반대로 몸을 이완하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몸이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싶을 때 잠을 편하게 자고 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몸이 시원해지고 네.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네. 다 이게 부교감의 작용입니다. 선생님 좀 전에 자율신경의 그 기능과 밸런스를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거예요? 자율신경 검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 토탈 파워라고 해서 그 에너지 출력이 또 수치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능이고 지금 질문하신 대로 교감과 부교감의 비율이 6대4나 5대5 정도 비등비등 할 때 가장 균형이 맞았다 이렇게. 그러면은 검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궁금한데. 네, 점수표를 쭉 보시고 보시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수치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슬프네요. 좀 전에 설명한 게 나왔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눈에 딱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좀 밸런스가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환자의 경우는 교감 대 부교감의 비율이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아까 보여주신 점수판 기준으로 하면 80대이신 건가요? 연령은 44세 남자분이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낮아요 근데? 보통 저 나이 정도 되면 100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4점 나왔으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이 자율신경 검사는
원래 그 지금 현재 그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지만 저렇게 수치가 낮게 되면서 증상이 오래된 경우는 만성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졌겠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40대. 내가 이제 104점이니까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치료는 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거나 교감 부교감의 비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본적으로 이걸 바로잡는 치료약이 아직은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방치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질병은 교감신경이 너무 지나칠 때 생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교감신경이 지나치면 부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순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긴장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은 몸의 기능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치료를 해도 네.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와, 토탈 점수가 814점이 됐어요. 네네. 우측에 그 그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 네. 어떻게 이분은 노력을 하셨길래 몸에 필요한 적절한 영양소를 수액으로 공급해드리고 적절한 운동요법을 이제 병행을 했죠. 도대체 어떤 게 적합한 운동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감 운동하고 부교감의 운동이 있다 그러면 아마 무슨 말이지 하실 겁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교감 운동이라는 거는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을 강하게 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교감 운동이죠. 우리가 달리기 한다든가 네. 수영, 자전거, 축구, 농구, 배구 같은 이런 스포츠. 부교감은 그 반대라고 했으니까 요가, 예, 맞습니다. 명상 뭐 이런 건가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네. 근육이 이완되고 뇌파가 안정되게 돼 있어요. 이런 운동이 이제 요가, 뭐 단전호흡, 태극권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많거나 움직이지 않고 일테면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릴렉스나 요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교감신경의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아, 지금 고민이 많거나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교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감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아. 부교감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편안하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네. 부교감이 아니고요. 네. 가만히 앉아서도 머리를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쓰면 교감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먹는 거는요, 선생님? 교감신경이 과다하게 지나친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셀레늄, 그다음 아연 이런 같은 미네랄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뇌파를 안정시키는 가바라는 물질과 트립토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떨어진 경우에는 세포 에너지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업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그다음에 알파 리포산 등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